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5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퇴근하고 딸을 데리러 가는데 가끔 회사 일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몇 달 전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회사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박도 섞여서 내리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어요. 창밖을 보니 우산을 쓰고 있어도 금방 젖을 정도로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소한 1시간은 더 있어야 했거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도 회의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유치원에 전화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제 전화기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사실 그 아주머니와는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딸아이를 보시고는 정말 예쁘다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아주머니는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했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딸 데리러 가기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우산 들고 데리러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아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어요. 아주머니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어차피 집에 있는데 우산 하나 들고 나가는 거 뭐 어렵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급히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대신 데리러 오실 거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렸어요. 유치원 선생님도 이해해 주시면서 확인 후 하원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딸아이를 데리러 가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급히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아주머니 댁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제 딸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수제전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지만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가 놀랐을 것 같아서 집에 데려와 간식을 줬다고, 유치원에서 나올 때 옷이 조금 젖어서 말려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심심해할까 봐 함께 그림도 그리고 놀아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만약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폭우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주머니께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다 이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살았고 이웃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봐줬다고요. 누가 아프면 반찬을 갖다 주고 누가 어려우면 서로 도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각자 살기 바빠서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만 하고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어요. 어쩌면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오래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주말에는 가끔 아주머니 댁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딸아이도 아주머니를 정말 따르게 됐어요. 아주머니도 손주처럼 딸아이를 예뻐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명절 때는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머니께 갖다 드리고 아주머니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았는데 아주머니가 그걸 아시고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 유치원 하원도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아주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드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요즘은 아주머니를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제일 먼저 아주머니께 보여드리고 아주머니가 주시는 간식을 정말 좋아해요. 며칠 전에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는 저에게 주고 하나는 아주머니께 드렸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우셨을 텐데 이렇게 손주 같은 아이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날 폭우가 온 게 어쩌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주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예전에는 이웃이라고 해봤자 그냥 같은 건물에 사는 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웃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최근에는 같은 층에 사시는 다른 분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이웃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거든요.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안부도 묻고 가끔은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같은 층 주민들끼리 작은 모임도 가졌어요.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이웃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도 알고 안부도 물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예전 아주머니 말씀처럼 이웃의 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아이에게도 이웃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이웃 간의 정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지금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서 먼저 인사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큰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저처럼 가족 같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날 폭우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머니 덕분에 딸아이는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고 저는 따뜻한 이웃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고 지냈던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주머니와 오래오래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아주머니 같은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